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금요일 저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저희와 1시간 동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들 특징주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전반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고요. 이어서 앞서 전문가님께서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AS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도 새로운 전략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 하실 전문가, 오늘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마감 시황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영국 등 주요 국들에서 깜짝 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 긴축 우려가 시장을 다시 눌렀습니다. 어제 하루 반짝 반등을 했던 국내 증시 오늘 다시 약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양시장 1,60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대형주들은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거의 2주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 조정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이 펀더멘털 악화가 아니라 심리 그리고 수급 변수로 인한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도주들의 순환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주들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하반기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종가 코스피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살짝 반등한 이후에 오늘 또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낙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 2,600선 터치를 했지만 다시 밀리면서 0.91% 약세로 2,570선까지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 연속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어제 하루 매수한 이후에 오늘 다시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다만 외국인은 오늘 전기전자 업종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거의 유일하게 시총 상위주 가운데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낙폭은 코스피에 비해서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0.18% 하락을 하면서 874선, 최근에는 870선 중반대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개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홀로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나 엔터주 쪽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오늘 양극재 대장주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환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축 우려가 오늘 원달러 환율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더 키워가면서 오늘 약 11거래일 만에 다시 1,300원 선 위로 올라왔고요. 상승폭을 키우면서 1,309원으로 오늘 환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쇼미더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동안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 살짝 좀 기대를 해봤는데 오늘 다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시장 먼저 한마디로 들어볼까요, 시황? 네, 오늘 시황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지속으로 밀리고 있는, 반등 없이 밀리고 있는 국내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FOMC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흐름을 기대를 했었지만 이런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코스피, 거래소와 그리고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번 주 시장 더 강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지수, 외국인이 1조 이상의 선물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하면서 굉장히 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 하락이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시그널은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점을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업종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반도체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이 반도체 업종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에 이런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반도체주들 그리고 대형 자동차주들 그 외에 여기에 관련된 소부장제주들 이런 종목주들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의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어떤 섹터, 어떤 종목군들을 가져가 봐야 할지 오늘 방송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시장 긍정적인 점은 역시나 이 주도 섹터,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 그리고 이 아랫단에 분포되어 있는 그 아래 섹터들까지 함께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2분기 실적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7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찍고 또 올라갈 것 같이라는 기대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도 현대차 그룹이 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신과 또 하반기 전략까지 함께 잘 아울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브리핑을 좀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순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화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페라이트 네.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 이 테슬라 관련해서 테슬라 쪽에서 이 페라이트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겠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이런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자면 이 페라이트 관련해서는 삼화전자 그 외에도 이런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페라이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휘토류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미국과 중국 이런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게 되는 주요 휘토류 자원 같은 경우에 리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고 또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비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대체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페라이트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테슬라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슬라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첫 번째 크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라이트 쪽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우리가 대형 배터리 저장 시설에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실제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페라이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배터리의 사용을 하게 된다면 무게 부분에 있어서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등에서 사용하는 기존
재충전 시스템의 배터리로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이제 테슬라가 이쪽을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기술 개발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한 차례 부각이 됐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테슬라가 바로 독일의 무선 충전 시스템 기업인 와이페리온을 인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배터리 충전, 무선 충전 관련해서 페라이트 부분도 우리가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테슬라 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접촉식 유도 충전 시스템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나왔고요. 네. 이런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테슬라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측면 외에도 그 외에 이런 무선 충전 그리고 페라이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최근의 흐름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런 삼화전자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눌린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쭉 5장에서는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중기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강한 상승 이후에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났고 그 이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테슬라 이슈 그리고 중국발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이런 중기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잘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강한 거래 대금 이후에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지지되고 있는 현재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을 위한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 이후에 다음 주 시장에서의 이 페라이트 시장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의 섹터 내 순환매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다시 매수권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8,000원대 초반대에서는 단기 박스권 라인대를 짧게 그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9,000원대 거래 대금을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이런 거래량을 유지를 한다,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상승 추세의 전환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화전자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앞서 굉장히 또 큰 급등세가 나왔다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재상승을 위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겠다. 또 다음 주에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보여진다는 분석 드렸으니까 함께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화전자 확인해 봤고요. 다음 또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에코바이오를 가지고 네.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돼서 이번에 뉴스가 나왔죠. 네. 이 뉴스 이후에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대표적으로 중국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런 탄소 배출권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2021년부터 제3자가 시장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든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EU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도입 예정인데 이것들이 추가로 도입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무역에서도 충분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오늘 부각되었던 이런 이슈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후테크 산업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점이 나왔는데 제가 방송 때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가 이 종목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원격 진료 이런
관련된 업종들도 충분히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측면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시장 외에도 우리가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기술적인 흐름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네. 중기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거의 이제 정배열 쪽에서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승 이후에 강한 거래 대금이 나왔죠. 그 이후에 중기적으로 몇 달간 횡보했지만 잘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지지 이후의 흐름 그리고 오늘 단기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강하게 바닥권에서 큰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시장이기도 했고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는 흐름 감안해 본다면 이런 거래 대금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기 박스권 흐름에서 6,000원 지지 라인 나온 이후에 7,000원대 돌파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늘려나간다 한다면 다시 한번 추세 전환으로 인해서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업종들,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추가 매수로도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코바이오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오늘도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탄소 배출권 이슈 자체가 정책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또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 타점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오늘장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정유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유주. 네, S-오일인데요. 네. 정유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급등량이 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유주 자체가 이런 유가에 의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유를 가지고 와서 정제를 해서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유가의 흐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학 관련된 제품주들이 이런 경기 민감주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에서 현재 이런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지표들이 크게 좋지 않은 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가 이번 분기 가격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굉장히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유가가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S-오일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지금 정유주들은 우리가 여기 유가의 흐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시장에서의 지지부진한 흐름까지 함께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정유주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장기로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로 접근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WTI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런 흐름이 나왔지만 주요국들이 긴축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긴축 흐름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유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70달러대가 지금 하회하고 있는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이런 정유주 외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화학주들이 전기 민감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까지 우리가 함께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주요 정유주들, LPG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단기 박스권 라인을 어느 정도 이탈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 측면이 나오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번 분기에서 하반기까지 이런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많이 나오겠지만 하반기에 이런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정유주 관련된 대형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흐름들 속에서는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소를 하시더라도 꾸준히 우리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페라이트와 탄소 배출권 관련주와는 달리 좀 보수적인 시선이 필요한 S-오일, 정유주에 대해서 흐름을 또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좀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 축소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조정이 나오고 이제 바닥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오늘장 무대를 뒤집은 종목, 세 종목의 특징주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6663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방송 끝난 이후에 8시에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무료 방송 같은 네.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죠. 네. 개인 매수세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외국인도 주도주도 없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섹터를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매수 접근해 본다면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할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아무래도 계속 좀 이어지면서 시장에 가장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주목 섹터까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8시에 또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송가람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고요. 그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 버튼 누르시고요. 8시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방송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저희가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또 전문가님께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들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주 AS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여러 종목들 이제 수익률 체크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토니몰이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 이제 어떻게 좀 볼까요? 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네.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이 토니몰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4,600원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주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네. 점이 어느 정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했던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기에는 아직까지는 매출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지라든지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형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게 되려면 23년도에 이런 중국에서의 국내 화장품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흐름이 나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형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려면 뭐 전방 유통 채널인 면세점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매출이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많이 쫓아오지 않았느냐,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따라오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충성도 면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의 이런 흐름을 따라오기는 힘들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중소형 화장품주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대형주들은 이런 중국에서의 매출 증대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이런 중형주들, 중소형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하락 이후에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순환매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중형 화장품들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토니모리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바닥권에서 단기 박스권 라인 흐름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평소에 나오던 거래대금의 2배 그리고 3배 정도가 강하게 나온 이후에 이런 많은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2배 이상 크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 시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느 정도 대형주로 몰리는 시장이었고 또 금요일 시장이었던 측면까지 어느 정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오늘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 아직 밸류에이션이 부각되지 않은 중형 화장품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다음 주에도 추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축소할 필요는 없이 네. 꾸준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이런 8,000원대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더 추세로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 이 8,000원대가 중기 저항대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까지는 충분히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니모리 오늘 또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러한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추가 상승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토니모리 보유 의견으로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온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네. 많이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2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는 국제 선물 가격에서 설탕 가격, 곡물 가격 함께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측면. 이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첫 번째로는 뭐 중기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선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국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에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각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어느 정도 거래량 없이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선물가의 흐름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다음 주에도 이 단기 박스권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한제당 또 오늘은 조정이 나왔지만 그 다음 전략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좀 매물이 좀 나왔어요. 어떻게 좀 볼까요? 뭐 한일사료도 비슷한 측면으로 볼 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사료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점을 충분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 이슈는 바로 끝날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강했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흑해 곡물 협정, 네. 이 협정이 불발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죠. 이 시세 이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리고 식량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크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강력한 매수 관점이다라는 점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기 흐름을 봤을 때 이 4월경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5월경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왔죠. 이 이후에 상승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됐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테마가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테마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느 정도 단기에는 우리가 고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 고점으로 볼 수 있는 지금의 거래량이 충분히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는 이런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최소화해서 다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6,000원대에서 7,000원대, 6,500원대 이 라인에서 단기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수익권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6,000원대, 6,200원대 라인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거래 대금이 실리는 이런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량 정리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수익을 확정짓는 구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또 흐름에 따라서 좀 매도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흐름 보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3월 달에 제시해 드렸고 2,490원에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5,320원까지 오르면서 수익률이 지금 113%까지 넘긴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의료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인성정보는 이제 어떻게 볼까요? 많이 올랐어요. 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정책은 우리가 정부 정책으로 한번 이슈가 됐던 종목, 그리고 그 섹터는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뭐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가겠냐라는 시선으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월 달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3월 달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거래 대금도 실리지 않았고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에 5월 그리고 이번 달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3,000원대에서 이제 매수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매수했던 단가 자체가 2,500원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대부분 수익권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 나왔다라고 하는 점은 투자 포인트로 한 가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점은 이렇게 정부에서 투자가 지속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중기 흐름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나왔지만 어느 정도 밀린 이후에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주의 흐름처럼 이런 4,500원대 라인에서 지지된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중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저번 주나 6월 초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조세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중형주들, 소형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같은 이런 테마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강한 흐름이 나왔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런 상승 추세의 흐름을 깨지 않고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이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쉽게 매도할 필요 없이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추세 매매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편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의 일실 텐데, 이런 5일선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추세가 일주일 동안의 추세가 깨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는데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상승한 이후에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단기 박스권 라인을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는 5일선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신다라고 한다거나 비중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4,300원대 라인 그리고 4,000원대 라인, 이 두 지지 라인을 함께 체크를 해 보시면서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추가적으로 많이 실리는지 여부 보시면서 보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꾸준하게 보유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4,000원 초중반대 지지 라인 또 확인해 보시면서 다음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엔터주로, 역시 엔터주들도 하반기 전망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인데, YG 플러스는 어떻게 볼까요? 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전망 굉장히 밝다고 할 네. 수가 있겠습니다. 빅3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크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했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종들이 가장 처음에 올라왔고, 그 이후에 엔터주들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슈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한학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터주들의 질주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할 것 없이 특히 북미 시장에서 우리 엔터사들이 굉장히 큰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하반기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대형 엔터주들 3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결국은 매출이 좋은 기업이 주가에도 반영되고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이 하반기에 아티스트들의 매출 증대, 콘서트에서의 지속적인 활동, 그리고 음반 판매의 증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도 꾸준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히 가져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중형주들도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YG의 자회사고, 이런 음반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아티스트 관리, 음반 공급을 관리하고 있는 자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YG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자회사나 중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뭐 5월 달에 5,000원대 가격대에서 지금도 크게 오르지 않은 6,000원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이번 주 굉장히 안 좋았죠. 특히 코스닥 시장이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엔터주들 그리고 이 중형주 YG 플러스들 같은 경우에도 큰 거래 대금 없이 눌리지 않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오늘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고 지지가 잘 됐던 네. 종목군들, 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렇게 지지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 시장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박스권 라인의 흐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6,400원대 라인이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 여기에서의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6,800원대 라인, 이 박스권 상단에서의 거래 대금 실리는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중형주들, 자회사들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고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어쨌든 이 중형주 그리고 자회사로서 그 대형주들,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역시나 또 제시해드린 6,800원 부근에서 어떤 흐름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LX 세미콘인데요. LX 세미콘은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도 또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상승 추세 올해 내내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코스피 종목군들 최근 들어선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뭐 거래소 종목군들이 흐름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X 세미콘은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기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컨센서스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이런 17만 원대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인 하락 흐름 나온 이후에 올해 초반까지 굉장히 크게 눌렸습니다. 지금 뭐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6만 원대까지 눌리는 흐름이 나왔고 그때 이후에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위한 다지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추세가 뭐 2023년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에서 바닥권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래 대금을 어느 정도 늘려가는 흐름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거래 대금을 볼 때 이 상승 추세 속에서 지지 라인 그리고 돌파 라인에서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던 일일 거래량의 2배 이상, 3배 이상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지만 여기에서 단기 박스권 라인을 그리면서 11만 원대 그리고 12만 원대, 12만 5천 원대 이 라인을 지속적으로 이런 박스권 라인을 그리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 7월에 이런 삼성전자 그리고 그 외에 이런 OLED 그리고 엔터주들까지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지만 상회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중형주들 충분히 강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기 흐름이 좋았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장비주들 지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단기 박스권 라인 흐름에서 하방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12만 4천 원대 박스권 상단에서 거래 대금을 늘려간다라고 한다면 추세 전환된 이후에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또 이 박스권 상하단 돌파와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다음 전략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AS 시간 가져봤는데요. 더 다양한 전략주에 대한 이야기나 또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또 전문가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여기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6663 입력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잠시 후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또 오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새롭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8시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종목일지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힌트를 드리면 금방 아실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6개주입니다. 이런 지금 시황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들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네. 라고 지속적으로 이번 달 초 그리고 5월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주들이 강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 건설 관련주 그리고 우리가 사료주들, 곡물주들 말씀드렸고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시세 이후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라고 우리가 함께 본다면 이런 곡물주나 사료주들을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6개주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 나왔죠. 그렇지만 이런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아직도 지금 시장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6개주들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육가공 관련 식품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유명한 회사의 자회사로 분산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6개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6월, 뭐 삼복이라고 하죠. 이런 복날이 있던 시절에는 육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6개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외 전 세계적인 흐름, 이런 종목들의 단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는 흐름 그 외에도 계절적인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6개주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갭상승 흐름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강한 장대봉 흐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짝 눌림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초가 이하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바닥권을 잘 다진 이후에 거래 대금을 늘려나가면서 상승 추세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4,700원대 라인이 중기 저항 라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돌파 흐름, 5,000원대 돌파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음 주에 충분히 강한 시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지금 가격대에서 5%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전략주 6개주였습니다. 자, 이 전략주에 대해서 자세한 대응 방법 궁금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잠시 후 8시부터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다시 한번 오늘 어떤 주제일지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약했죠. 네. 이런 약세 시장 속에서 외국인도 주도주도 없는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하락장세 대응법과 주목 섹터 대응법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사이트 들어오시고요.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밑에 있는 방송 입장 버튼 누르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여부는 여러분 각자 결정으로 내리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 쇼미더스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